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14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지노맨 컴퍼니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는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한번 지노맨 컴퍼니 또 어떤 기업인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영상에서 토요일 영상이죠. 제가 지노맨 컴퍼니, 메드팩토, 오스코텍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파마까지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이 돈이 3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놔둘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시드머니의 성격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물려 있지만 다른 종목에 충분히 투자가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노맨 컴퍼니로 제가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종목들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손실 중인 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3년이고 그 회복되는 시간이 뭐 당장 1년 뒤일 수도 있고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되고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언제가 됐든 간에 버틸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 정말 많은데 저는 지노맨 컴퍼니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3월 달에 뭐 그 상장 폐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뭐 3년이 나건 5년이 나건 10년이 나건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CEO가 뭐 어디 사기치고 도망을 가거나 진짜 뭐 나쁘게 말해서 뭐 미친 짓만 안 하면 상장 폐지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지금 재무가 안 좋긴 해요. 뭐 바이오 종목 다 안 좋잖아요. ABL 바이오도 그렇고 적자가 아닌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지금 뭐 적자가 나는 부분은 진짜로 나중에 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자 뭐 이거를 진짜 뭐 지노맨 컴퍼니가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를 했고 많이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3년이고 10년이고 이 종목에 충분히 투자할 그런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나 이런 신약 개발은 진짜 좋은 테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불치병이나 이런 난치병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런 신약 개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신약 개발은 아마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뭐 일요일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설날 연휴에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가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채널 컨텐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좀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포트폴리오는 조금 공개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바이오 종목들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시드머니 자체도 뭐 몇 억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너는 뭐 홀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할까 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지노맨 컴퍼니 투자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쭉 간단히 봤는데요. 이게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날 올라온 투자 설명서입니다. 자, 일단 지노맨 컴퍼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가지고 치료제와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항체 개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치료제는 지금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 임상들을 진행 중인데 모든 임상이 거의 지금 전 임상이나 아니면은 일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 진행 중인 것들이 이제 올해 안에 아마 통과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상 진입과 이상 통과까지 되려면 뭐 올해 안에는 다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못해도 진짜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상들이 잘 통과되기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 고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약 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일상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중 단 한 개만이 거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정도로 신약 개발 사업은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라는 거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좋은 점도 있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뭐 그만큼 또 이 진호의 컴퍼니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모든 신약 개발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난이도라는 거고 전임상 단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효능 입증 실패, 오스코텍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전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몰빵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걸 안다면은 네, 5% 10% 정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롤러코스터 타는데 10번 중 10번 타면 한 번은 사고가 난대. 그럼 탈 거예요? 그렇죠? 안 탈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옳지 못한 그것 같은데 일단은 10개 중에 근데 하나만 통과되더라도 그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또 이 신약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롤러코스터 그거는 취소입니다. 취소. 뭔가 적절하지 못했던 비유 같아요. 네.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가 좀 틀리겠죠.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 그다음에 뭐 차트를 보면 뭐 충분히 지금 바닥입니다. 네, 여기 뭐 44,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딱 시작했던 요 장대 양봉 시작 부분 43,85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지지해 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 3월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가능한 차트예요. 왜냐면 3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3개까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43,000원까지만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 일상 통과 소식들이 이제 상반기에 나와야 됩니다. 네, 상반기에 일상 통과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한번 고민 중이에요. 지금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본다면 그걸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또 컨텐츠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용기를 내서 또 전화를 한번. 근데 전화를 하면 또 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전화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호앤컴퍼니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중이 크시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반등이 한번 나오면요. 반등이 한번 나오면 꼭 비중 축소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손절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 버텼는데 더 못 버티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40% 50%까지 버텼는데 뭐 더 못 버티겠냐는 겁니다. 네. 마이너스 20%만 돼도 20% 10%만 돼도 그쪽에서는 비중을 약간 전량까지는 아니고 비중을 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축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게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리포트가 작년 거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최신 리포트가 2020년 8월 27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가 또 봐야겠지만 일단 콜레라 쪽으로 백신을 지금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CRMO까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이죠. 생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 경구용 콜레라 백신, 그러니까 먹는 거죠. 먹어서 콜레라 백신 기술 도입 후 2015년에는 경구용 콜레라 네, 백신 유비콜 시작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유니세프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해가지고 매출의 97%가 콜레라 백신이라고 하네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때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이고 19 백신 네, CMO도 가능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CMO 쪽으로도 좀 있으니까 이게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백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유바이오로직스도 이런 부분이 한번 부각이 된다면 또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보고서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2010년에 이렇게 설립이 됐고 국제 백신 연구소로부터 경구용 콜레라 백신 기술 도입 후 2014년에는 게이츠 재단 네, 지원 펀드 투자 유치, 15년에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 네,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튜브형 플라스틱 제형까지 이렇게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콜레라 백신에 대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고요. 국내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잖아요. 국내 최초 이런 거, 국내 유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되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짜먹는 형태의 네, 플라스틱이 복용도 편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점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서 이렇게 매출까지 흑자가 난다는 거는 또 굉장한 매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의 97, 98%는 유니세프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전년 수준의 판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장까지도 뭔가 더 늘린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2,500만 도즈의 콜레라 백신이 생산 가능하다. 그래서 백신 공급량은 네, WHO의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뭐 프로젝트가 있나 보죠. 그때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된다라고 하면 뭔가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또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연구 중인 게 어떤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이 접합 백신 기술과 면역 증강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장티푸스, 폐렴구균, 뭐 수막규균, 구균, 뭐 호흡기 융합세포.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랑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 같은 거, 그다음에 대상포진과 알츠하이머, 뭐 자궁경부암 이런 거. 자궁경부암은 이제 국내에서도 요즘 이제 좀 그 예방하는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맞으러 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티푸스 백신, 폐렴구군 백신, 수막구균 백신, 발음이 어렵네요. 가장 빠른 임상 단계인 장티푸스 백신은 19년도에 3상까지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지금 3상이 완료됐나요? 이건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리고 2021년에는 인증을 받고 2022년부터 매출이 기대가 된다. 그럼 매출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겠네요. 2022년까지. 그리고 관련해서 1,000억 원의 예상을 책정했으며, 그러네요. 그럼 이런 이제 이 국제기관, WHO 국제 세계 보건기구죠. 이 WHO의 이런 정책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 장티푸스 백신은 2021년에 이런 신청을 했고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22년에 실제로 뭔가 매출이 발생을 될 거다. 그리고 폐렴9구는 이제 2023년부터 국내 출시 예정이고 이후에는 개별 국가 진출. 국내 시장에서는 2천억 원, 세계 시장에서는 무려 8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폐렴9군 백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2023년 이후까지도 투자가 가능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막구균은 2024년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군인 대상으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대상, 그다음에 2024년에 공공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근데 백신이네, 백신.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추세가 약간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영국이랑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보다는 약간 치료제가 좀 부각이 받는 것 같지만 이 치료제 개발까지도 더 잘 된다라고 하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 코로나19 백신 CMO 가능성. 지금 뭐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CMO를 막 물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쪽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이넥스하고 또 CMO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바이오 로직스도 그 사이에 좀 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유바이오 로직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그게 더 강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보다는 뭐 바이넥스나 그다음에 뭐 ST팜이나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쪽은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해서 자체 생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출도 보면은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이익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때 총이익 보죠. 2017년에는 적자였다가 2018년 19년도에는 그래도 흑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차트는 좀 어땠을지. 차트는 다 선반영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 많이 올랐네요. 네.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뭐 요 위에서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하여튼 요 부근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33,700원 뭐 33,097원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 시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뭐 한 22년? 뭐 길게 보면. 근데 그게 미리 선반영이 되니까 뭐 올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한번 그때 2020년 7월 달에 161%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 주가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뚝딱뚝딱 하다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뭐 2020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8월 달이니까 아마 그 8월 달의 내용들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은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161% 올랐으니까 지금 그 부근에서 지금 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33,097원을 넘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하지만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이에서 횡보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볼까요? 네, 연봉을 보면 지금은 이게 음봉인데 이게 양봉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양봉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계획이 이렇게 이제 더 갈 수 있겠죠. 더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차트 여기밖에 못 그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보다 조금 리스크도 적을 것 같기도 해요. 백신 쪽이다 보니까. 네, 리스크는 있긴 있겠지만. 네. 신약 개발이 워낙 어렵잖아요. 백신 개발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네,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포트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2024년까지도 투자해볼 만할 그런 기업인 걸로 보입니다. 네, 월봉으로는 지금 좀 애매해요. 뭐 신규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면 손절하기에는 아깝고, 네,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절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여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인내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가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33,000 넘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 정도니까 뭐 충분히 1조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짧게 볼까요? 주봉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늘바이오 파마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차트 모양이. 그래서 이 사이로 크게 보시고요. 이 사이로 크게 보시고 여기를 잘 지지해주면 또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주가가 한번 지금 업그레이드가 팍 됐잖아요. 이때 뭐 3주 동안 98%, 31%, 네, 48%니까 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3주 동안만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고가 대비해가지고, 아이고, 고가 뭐 33,000원을 보고 이렇게 해도 한 40% 정도? 네, 지금 4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상태 40% 정도니까 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쪽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으로는 좀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오면은 좀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놓고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 약간 물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증권사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많이 해줘요. 네, 딱 박스권 그려놓고 하단부 오면 물타기 좀 해갖고 조금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네, 계속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봉을 봤을 때 진짜 쭉 우상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백신이나 그리고 지금 납품하는 이런 대상이 굉장히 메이저급이에요. 뭐 저기 뭐 유니세프나 이런 쪽에 거의 세계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 되게 좋은 종목이네. 왜 이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올라가는 거 봐서 제가 돈이 있다고 하면 조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 정도? 네. 그러면서 물량 조금씩 늘리기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주의 종목이 됐네요. 28일 날. 지금은 풀렸나? 지금은 풀렸네요. 이때 뭐 거래량 상위 종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뉴스로는 글쎄요. 유바이오 로직스 노바백스와 같은 방식. 노바백스가 어떤 방식이지? 유바이오 네, 로직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6,919를 임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올해 아니니까 네, 2021년까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키트는 이제 지금 근데 진단 키트는 약간 부각을 못 받는 지금 편이에요. 그래서 시즌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단 키트. 저는 진단 키트는 매수를 그 코로나 초창기 때 한번 하고 그냥 안 했어요. 네. 그때 랩지노믹스 잠깐 매수했다가 수익을 잠깐 보고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컨텐츠를 약간 시즌을 제가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백신이 지금 임상이 승인이 됐네요. 1월 21일 날 뉴스가 올라왔고 1, 2상 지금 승인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발표가 잘 된다고 하면 부각이 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지금 월봉이나 그다음에 연봉은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되게 지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조정이 받았으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 지루함과 인내심을 버티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최근에는 뭐 기관은 어차피 뭐 계속 매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외국인이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외국인이 3% 정도인데 그래도 외국인 보유 수량이 좀 많이 늘었네요. 0%대였는데 이때 8월달에 7월달에 막 올라갔을 때도 1%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대라는 거는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꽤 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116만 5천 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도 지금 수량을 늘려가는 걸 봐서는 유바이오 로직스 수급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글쎄요, 뭐 외국인은 기관은 좀 많이 빠졌고 했지만 그래도 기관들도 한 번씩 들어오기도 했네요. 그래서 뭐 수급도 괜찮아 보이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바이오 종목 아직까지는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손실 중이든 이익 중이시든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나중에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30분이 됐네요. 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많은 의견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